3박 4일 손태호의 조용한 여행 일본 편 시작합니다. 여기는 비행기. 타는 인천공항이다. 인천공항에 나는 도착했다. 시간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다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건가? 탑승 수속하는 곳 바로 앞에 나는 잠시 머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혼자 여행 오니까 처음에는 고독해서 뭔가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지루하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얘기할 것도 없고 핸드폰만 해야 된다. 근데 핸드폰도 이제 일본에 가면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로밍을 했다. 로밍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영준이가 말하길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3일에 하루에 10,000원으로 해서 로밍을 했는데 쌀 때는 30,000원이라고 싸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한 달에 50,000원 내던 걸 3일에 30,000원 내는 것 같다. 비싸다. KT는 비싸다. 원래 이런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심심했다. 여권도 보고 선글라스도 껴보고 할 게 별로 없다. 드디어 출발했다. 비행기에 탔을 때 언제나 항상 하늘을 날아갈 때 그 순간은 너무 신기하다. 뜬다. 이때 이 기분은 정말 신기하다. 무언가 아래로 쏠리는 느낌. 번지점프나 자이로 드롭을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한국을 떠난다. 나는 이스타 항공을 탔다. 저 하얀 뭉게구름이 참 맛있게 보인다. 손오공의 근두운처럼 푹신푹신했으면 좋겠다. 물만 달라 해서 물을 많이 먹었다. 그래야 화장실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는 중간중간 일본의 섬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저 농경지는 왠지 모르게 멋있었다.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을 같은? 가끔 이렇게 얼굴도 확인해준다. 졸리다. 다 온 느낌이다. 드디어 하네다 공항이 보인다. 나는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으로 갔다. 하네다 공항은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 좀 멀다. 하지만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걸 택한다. 그것이 청춘의 여행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궁금한 게 정말 비행기는 저렇게 쇠가 나풀나풀 거리는데 왜 안 부서지는 걸까? 뭔가 신기하다. 유치학학을 배웠을 때 이런 것도 배웠으면 참 좋으련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 걸까? 어떤 힘이, 이 바람을 가르는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저 조그만 체인에서 나오는 건가? 대단하다. 역시 인류는 대단한 것 같다. 라이트 형제는 대단하다. 그들은 대단하다. 도착했다. 도쿄다. 드디어 나는 도쿄에 도착했다. Arrival. 국내선 도착. 도쿄에도 한글말이 써있는 걸 보고 좀 신기했다.
애초에 한 공항. 신기하다. 마냥 모든 것이 새롭다. 무빙 워크조차 새롭진 않다. 하지만 변기는 새로웠다. 한국과는 사뭇 다르게 생긴 변기는 나에게 일본의 흥미를 더더욱 추가해 주었다. 하지만 샴푸가 깨져 있었다. 빡쳤다. 일본 오자마자 분노를 경험했다. 부들부들대는 나의 손. 일본의 자판기, 일본의 지하철 노선도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여기는 스크린 도어가 없었다. 이거는 지하철 철도 공항이다. 아니 철도 공항 철도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확인시켜준다. 또 한 번 확인시킨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 머리 스타일도 정리해주고 한번 웃어주고. 밖을 봤다. 내가 일본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짱구에 나오는 그런 동네를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계속 숨만 나왔다. 풀떼기만 보였다. 지루해졌다. 그냥 지루하다. 내 옆에 동남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색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근데 찾았다. 순간적으로 나타나기에 갑자기 난 카메라를 꺼들었고 드디어 찍었는데 약간 비슷했다. 이런 느낌의 집 혹시 아나? 난 이런 느낌의 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 나중에 꼭 찾아갈 것이다. 드디어 내렸다. 여기가 바로 공항. 일본에 오자마자 영준이를 만났다. 영준이가 소개해준 용의 눈물이란 맞지? 영준이가 일본인이 다 됐다. 그는 일본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것은 일본에서 유명한 라멘. 난 라멘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라멘은 뭔가 달랐다. 처음 먹어보는 나의 저 눈빛. 고독한 미식가 컨셉이었지만 귀찮아서 이거 찍고 끝났다. 뭔가 달짝지근한 저 맛이 정말 맛있었다. 따봉. 면도 쫄깃쫄깃했다. 후식으로 나온 죽. 이건 어떤 맛일까? 컨셉이다. 맛있어 보인다. 일단 소스가 맛있기에. 거지야? 의심이 많아. 싱거웠다. 그걸 왜 그렇게 먹고 있을지 비벼 먹어야지. 아 왜? 비벼 먹는 거였다. 왠지 싱겁다 느꼈었다. 역시 맛있다. 되게 구수해졌는데. 역시 맛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줘야 한다. 잊지마. 맛있다. 지하철 안에 모두가 아이폰을 쓴다. 일본은 약 60%가 아이폰을 쓴다고 한다. 애플 공화국이 다름없다. 일본의 어린이들 귀엽다. 병아리 같다. 드디어 도착한 에비스역이다. 서쪽 출구로 나가야 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똑같다. 심지어 표지판마저 비슷한 것 같다. 심지어 인간도 비슷하기에 한국에 온 것처럼 느꼈다. 에비스역. 저 강아지 동상이 충견이라고 한다. 딱히 없다. 역시 일본답게 애니메이션이 판치고 있다. 정말 애니메이션이 많다. 어딜 가든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대부분의 광고는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다. 오타쿠의 나라. 여긴 시부야다. 생각해보니 여긴 에비야가 아니고 시부야다. 시부야 이 거리를 아는가? 만화 관츠에서 나도 나왔다. 이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죽곤 했지. 하여튼 신호등이 바뀌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길을 건너가는 것이 특징이다. 로프트. 중간에 있는 한
가구집이다. 가이드 집에는 되게 멋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별거 없다. 정말 별거 없다. 여기는 좋다. 만다라케. 만화책을 모아놓은 만화책 박물관이다. 내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좋아했기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래곤볼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렵다. 너무 많다. 하지만 찾았다. 이것이 바로 드래곤볼 원본. 이런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었다. 도쿄시청. 도쿄 전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쿄시청은 참 괜찮았기도 했다. 일본 사람들은 담배를 저런 식으로 핀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거리 음악을 즐기고 싶었다. 실망이다. 첫날 정말 실망했었다. 일본은 다를 줄 알았다. 다르지 않았다. 둘째 날, 일본의 아침. 일본은 참 자전거를 많이 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 출근한다. 일본은 차를 살 때 주차장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차가 절제되고 대부분의 교통체중이 없다. 일본의 표지판. 한국과 달랐다. 참 일본이야라는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 같다. 심지어 자전거가 아무데나 세워져 있으면 벌금을 문다고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 선도부들이 머리를 검사하고 있다. 머리는 길다. 머리는 검사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많이 쓴다. 일본의 한 주택집.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본의 번호판. 일본의 게시판 전단지. 뭔가 더 깔끔한 디자인 같다. 일본의 지하철 안. 여기는 일본이다. 밖에서 아침에 난 맥도날드를 먹어보고 싶었다. 일본의 바람을 느끼며 아침을 먹는 그 기분이 정말 좋을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불었다. 맥모닝을 시켰는데 너무 추워서 한 입 먹고 들어가서 먹기로 했다. 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정말 춥다. 맥도날드 안으로 들어갔다. 일본의 맥모닝은 좀 달랐다. 빵 자체가 약간 호빵이었다. 뭔가 달랐다. 안에 꿀이 들어있었다.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다. 하지만 해시 브라운은 똑같았다. 케첩도 저런 식으로 오감자 소스랑 비슷하게 들어있다. 물통을 가져오길 참 잘한 것 같다. 맛있었다. 나바스 여기다. 기억났다. 여기는 와세다 대학이 있다. 대학교 본교는 아니고 분캠이라고 한다. 와세다 대학 쪽에 짱구 집처럼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다. 가는 도중 발견한 한 놀이터. 일본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귀엽다. 잘생겼네. 커서 멋있는 놈이 될 것 같다. 느낌 있는 일본의 한 집 자판기. 뭔가 신기했다. 만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았고 이런 곳을 난 놓칠 수 없었다. 한번 구경해 보기로 했다. 자판기가 정말 신기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런 딱정버려를 파는 자판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찰칵 찰칵 찰칵. 혼자 하니까 심심하다. 일본의 경찰차. 일본의 한 콘크리트 집. 별거 없었다. 딱히 볼 게 없다. 사소한 곳에서 한국과의 차이를 찾으려 그랬지만
글자 빼고는 다른 게 없다. 내가 생각했던 거리 약간은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곳저곳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없었다. 하지만 난 웃음을 잃지 않았다. 힙합 스웨그도 잊지 않았다. 요,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니 더욱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일본의 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일본의 패전 소식을 기억하고 있을까? 덴노 반자이. 귀여운 어린이들. 일본의 표지판. 일본의 나무. 바람을 맞고 있다. 여기가 신기했다. 여기가 뭔지 아는가? 여기 일본의 자전거 주차장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넘어졌다. 일본은 자전거를 주차장에 맡긴다. 정말 신기한 제도였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같으면서도 참 많이 다른 나라인 것 같다. 여성 전용 칸. 이런 것도 있다. 발견한 한식집 뚝배기 집이다. 일본의 고양이. 일본은 네코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고양이가 너무 많다. 친해지고 싶었다. 쳐다봐 주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연의 끝입니다. 여기는 다케시타 거리. 일본의 젊음의 거리이다.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여기는 오요기 공원. 여기서 난 일본의 전통 음식 타코야키를 사서 맛있게 먹기로 했다. 참 맛있어 보였다. 저건 진짜 맛있다. 바람이 많이 분다. 일본은 바람이 많은 나라 같다. 바람이 일본어로 간지다. 간지의 나라 일본. 뭔가 어울린다. 맛있었다. 타코야키. 역시 일본 본토는 맛있었다. 일본의 잔디. 공원이 참 멋있었다. 나무도 뭔가 판타지 소설이 나올 것 같이 생겼었다.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숨 잤다. 근데 너무 불편해서 빨리 깼다. 또 심심해서 셀카봉으로 이것저것 찍어봤다. 심심하다. 할 게 이런 거밖에 없다. 여기는 다른 곳. 도쿄 스카이타워가 있는 도시이다. 귀엽다. 여기는 이제 일본의 전통 음식과 전통 옷을 파는 곳이다. 비싸니까 안 샀다. 일본의 유명한 절. 기억이 안 난다. 확실한 건 신기했다. 거대한 집신. 엄청난 탑. 여기서 신기한 걸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다. 만화에서나 보던 점치는 기계.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하다. 안에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냥 하나 꺼내서 숫자를 맞는 박스를 꺼내면 된다. 그럼 그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데 그 종이에 내 운세가 쓰여있다. 끝이다. 과연 무슨 운세일까? 잘 기억이 안 난다. 미들 포춘이라 돼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운세가 마음에 든다면 고이 접어서 이 판때기에 걸어놓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일본의 한 미신이다.
턱살이 너무 많다. 너무 먹었더니 돼지가 된 것 같다. 이것이 일본의 빠찌고 절대 안 하게. 두 번째 날에 버스킹. 두 번째 날은 좀 괜찮은 것 같다. 멋있다. 뭔가 행복해 보인다. 나도 나중에 기타를 꼭 잘해줘야겠다. 와. 기타 소리가 너무 명쾌하다. 야, 멋있다. 내가 일본에서 유명한 고로케집. 여기는 고로케 하나 먹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 돼. 바로 이것. 진짜 맛있다. 고로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맛있다. 와, 좀 이따 집에 오면서 하나 더 사 먹었다. 그 정도로 맛있다. 일본의 까마귀 엄청나게 크다. 나는 까마귀가 이렇게 큰 동물일지는 몰랐다. 일본에는 까마귀가 많다 들었다. 까마귀는 멋있다. 머리가 되게 좋은 동물이라고 들었었다. 은근히 간지나는 것 같다. 역시 간지의 나라 일본. 우렁차다. 멋있는 새끼. 여기가 바로 짱구 집 같다고 내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얘기 듣고 찾아온 거. 진짜 비슷했다. 드디어 내가 소원을 이룬 것 같다. 여기도 멋있다. 나무들이 참 멋있는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나무가 없을까? 이 나무는 이 공원에서 가장 컸다. 내 키보다 훨씬 컸고 나랑 비교도 안 됐다. 사진을 찍었다. 뭔가 올라가 보고 싶었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났다. 얘가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정말 컸다. 뭔가 짱구 만화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았다. 신노스케, 내가 왔다. 반가워. 사진을 찍었다. 정말 자전거를 만든다. 일본의 미용실 가격이 비슷하다. 일본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네. 한신사 야스쿠니 신사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저 아이를 보라. 너무 귀여워서 찍었다. 뭔가 일본 아이들은 예의가 바라보인다. 여기는 프리마켓. 일본은 프리마켓이 유명하다 그랬다. 그래서 프리마켓으로 왔다. 근데 이날 비가 오는 바람에 장사를 다들 일찍 잡고 들어갔다. 전체를 다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별거 없다. 차라리 동묘 벼룩시장을 가는 게 낫다. 딱히 별거 없다. 고속터미널에 빈티지 프라임이 훨씬 낫다. 그리고 싸지도 않다. 심지어 프리도 마켓도 일본어다. 그래도 재밌는 구경이었다. 일본에 참 특이한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평평한 면이 있다. 보는 것 같이 기역자로 돼 있다. 리을자. 신기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었는데. 사소한 것이 다른 것 같다. 일본의 한 게임장.
신기한 방식으로 게임을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다. 여기는 드래곤볼. 내가 옛날에 정말 즐겨했던 그런 드래곤볼들이 있다. 너무 반가웠다. 하나 사고 싶었지만 게임기가 없었다. 슈퍼마리오 RPG. 적어도 내가 너무 즐겼었다. 또 신기한 건 드래곤볼 선두를 판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여행은 끝났다. 일본 여행은 신기하지만 지루했다. 이렇게 난 한국으로 돌아갔고 드디어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일본이란 나라는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질서. 아니, 간지의 나라다.